자, 11월 8일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아무 영상에 댓글이나 설명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셔서 정보를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장이 꽤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태까지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상승이 끝나고 하락을 시작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꽤나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 나가려면 지금 발생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문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깊게 모르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FTX가 뭔가 문제가 생겼대라는 글을 봐도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 어떤 상황인지, 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이런 거는 따로 다루진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 지금 시장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제대로 작용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지저항선 잡는 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가장 큰 화두는 바이낸스 그리고 FTX, 이 거래소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사건의 발단이 FTX의 자회사 알라메다라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 같은 게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바이낸스에서 FTX에서 발행하는 FTT 토큰을 전량 매도하겠다, FTT 토큰 폭락, FTX에서 FTT를 22달러에 모두 매수하겠다, 방어 실패.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까지의 상황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FTX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알라메다라는 회사의 대차대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바이낸스에서는 FTX에서 발행하는 토큰을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창펑자오의 트위터가 올라오고 나서 FTT 토큰 가격이 떨어지니까 FTX 쪽에서 FTT 토큰을 22달러 가격이 오면 모두 매수를 해서 방어를 하겠다라고 글을 올렸지만, 결국 지금 22달러를 방어를 실패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22달러 방어 실패를 했어요.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바이낸스에서 FTT 토큰을 판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요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루나 테라 사태보다 조금 더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루나가 막 10몇만원 20만원까지 갔던 게 0.01원 99.999%가 폭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박살이 났었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사건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상황, 그 직전이다 라고 봐도 돼요. 아직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FTX에서 발행하는 FTT 토큰, 이거는 뭐 자체 거래소에서 매매 시에 수수료를 할인하는 정도랑 뭐 이런저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왜 알라메다와 연관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자, FTX에서 FTT 토큰을 알라메다에 달러를 받고 넘김, 자회사인 알라메다에다가 달러를 받고, 알라메다는 달러를 FTX에 주고 FTT 토큰을 사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알라메다는 FTT 토큰을 담보로 뭐 USDT나 BUSD나 달러를 외부에서 빌려옴. 그럼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죠. FTX에서는 FTT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 발행할 수 있는 토큰을 자회사인 알라메다에 달러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알라메다는 사온 FTT 토큰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이 FTT 토큰을 담보로 달러를 빌려와요. 그럼 빌려온 달러로 다시 FTX에서 FTT 토큰을 사고, 토큰을 사온 걸로 다시 또 담보로 해서 뭐 USD 달러를 또 빌려오는, 이런 정황 의심이 간다,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시장에 꽤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FTT 토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알라메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곳들, 투자자들, 결국 이 FTT 토큰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담보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건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보유 중인 FTT 토큰을 전량 매도하겠다. 이는 이전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를 기점으로 배운 리스크 관리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FTT 토큰은 루나랑 같은 코인이다, 리스크가 높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량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FTT 토큰이 하락하게 돼요. 어쩌면 문제는 FTX에서 22달러에
FTT를 모두 매수하겠다. 이 발언이 지금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22달러라는 기준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깨지는 순간 패닉셀과 그리고 시장의 실망감과 이런 부분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22달러 기준선을 제시를 안 했으면 차트가 어쩌면 조금씩 점차 우하향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급락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씩 빠지고 그거를 사들이고 빠지고 사들이고 빠지고 사들이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저점을 좀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시장의 심리도 바이낸스에서 FTT 토큰을 전량 매도한 그 적은 규모가 아닌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 라는 괜찮은가 보다, 방어할 수 있나 보다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22달러라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깨졌다? 야 근데 22달러 지들이 방어한다 해놓고 방어를 못했잖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패닉셀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FTX에서 잘못 대응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 제시가 독이 되어 작용.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정도, 이렇게 급락을 연출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급락이 되었다는 정도고, 이제 진짜 문제는 만약에 FTX에서 운이 좋게, 운이 좋다기보다는 정말 FTX에 돈이 많아서 FTT 토큰을 다 사들인다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FTX라는 거래소는 자산이 현금보다 FTT 토큰 비중이 더 늘어나게, 그럼 결론적으로 FTX 거래소에서 그 사들인 FTT 토큰의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들고 있을 거냐?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사들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현물 자산이 없으니까 현물 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FTT 토큰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FTX 거래소 자체에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충분하냐? 라는 내용에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최악의 경우 FTX 거래소 파산, 뱅크런,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죠. 검색을 하면 이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암흑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게, 다 매수를 해서 방어를 해내던, 방어를 실패를 하던 비트코인은 좋을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파산을 하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이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위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소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파산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테라루나처럼 꽤 큰 규모의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농협은행에다가 통장에 뭐 몇십억 넣어놓고 뭐 적금이랑 뭐 펀드랑 이런저런 모든 상품을 농협에 다 맡겨놨는데 갑자기 농협이 망해서 이 돈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나랑은 좀 더 다르고 좀 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FTX가 망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FTX에서 FTT를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시장을 방어를 해내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랑 매수를 진행, 현금이 떨어지면 뭘로 매수를 할까요? FTT 토큰으로 매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보유 중인 다른 코인들의 매도. 자, 현금 자산이 아닌 다른 코인 자산들을 매도하고 그 매도한 돈으로 FTT를 매수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엔 다른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소량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꽤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매도세가 세지면서 FTT 거래소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코인들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FTT를 다 방어를 해낸다 쳐도 그 후에 FTT 코인의 처리 과정 또한 풀리지 않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인 건데 FTX 쪽에서 당연히 전혀 문제 없다,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는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 비트가 상승을 했다, 상승하는데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가 될 가능성까지는 전혀 예상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일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금 침체기에 들어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꽤 많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혹시 뭐 마운트 곡스라는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운트 곡스가 14년도에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기존의 거래소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하고 털리면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에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지금 8년이 지났죠. 근데 8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때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자산들을 못 찾은 상태인데 지금 거래소 규모가 2위인 FTX 거래소가 만약 마운트 곡스 같은 파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용하는 거래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비트가 다시 침체기에 들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앞서요. 그래서 아직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FTX 거래소에 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중요할 듯. 제가 지금 당장 뭐 FTX가 망할 거다, 뭐 흥할 거다, 아니면 상황을 뒤집어서 바이낸스를 역공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는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들을 정리했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 수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내용을 좀 정리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1대1 대화를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